정규대학교 4년제 대학교 기준에서 국공립대학교는 전액 등록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는 수강료가 100%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요. 외적으로 사이버대학과 방통대 역시도 수강료는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듀라이크 플러스 학습설계사 김윤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새터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랑 그리고 국가보훈 유공자 그리고 평생교육 이용권까지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새터민 관련돼서 그 국가에서도 보조금 등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터민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만약 새터민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새터민이 또 어떤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새터민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북한 이탈 주민, 북한에서 거주를 하시다가 남한으로 이제 넘어오신 분들을 새터민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이주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주하는 거에 대한 통일부에서 지원이 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새터민 지원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주거부터 해서 생활비 한 8개 정도의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일단 첫 순서로 고등학교 졸업에 대한 검정고시 준비 과정에 대한 비용, 응시료나 이런 것들이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교에 진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정규대학교 4년제 대학교 기준에서 국공립대학교는 전액 등록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50%만 지원이 된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는 수강료가 100%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요. 외적으로 사이버대학과 방통대 역시도 수강료는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새터민 분들 중에서 학점은행제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혹은 사이버대학교를 이용한다고 하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정고시를 보는 방법도 있을 텐데 검정고시 말고 북한에 계실 때 또 학력을 또 한국에서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 인정받는 절차는 그 통일부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들을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북한에서도 당연히 학교라는 개념으로 배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수료 기간 등을 체크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유무를 통일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이만갑을 많이 보기 때문에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김책공대 이런 거 엄청 많이 있는데 졸업장을 가지고 여기로 넘어오시기는 좀 어려울 텐데 제출해야 되는 서류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이 어떤 것들로 평가가 되는지가 궁금해요. 새터민 분들이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거를 인정받는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면담, 진술, 학제 비교 라는 과정을 통해서 대학 졸업을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학위를 인정받는 게 다른 나라 타국에서도 학위를 한국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때 보통 필요한 서류를 아포스티유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류를 떼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북한 새터민 분들은 서류를 뗄 수 있는 루트가 없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통일부에서 판단하에 최종 학력을 매겨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터민 분들이 또 오시게 되었을 때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점은행제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좀 100%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에게 좀 추천해 줄 만한 그런 교육 과정들이 있을까요? 일단 좀 성별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좀 나이대가 어리신 분들이다 하시면은 당연히 추천드릴 수 있는 것들이 이공계 쪽 학위 과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들이다 라고 하시면 사회복지사 혹은 종합미용면허증이라는 과정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연령대가 있으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술 자격을 통한 이제 안전관리자, 전망이 엄청 좋은 안전관리자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는 건 어떠실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새터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진짜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만갑 프로그램에서 나오셨던 사회복지사분이 북한에서는 몇 시간을 일해도 돈을 못 받는데 여기 와서 사회복지사 취득하시고 한 달 하고 급여 받으셨을 때 200만 원 정도 받으신 다음에 눈물 흘리셨다고 하고 이거는 저희가 꼭 다루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던 내용이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국가유공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새터민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국가유공자 분들이나
좀 비슷해요.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보훈처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이고, 세터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통일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인데, 국가유공자도 사실 모든 국가유공자들에게 또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자녀 혹은 이제 손자녀까지 대학 수업료 면제를 해주는 국가유공자의 종류가 또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우선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거를 통틀어서 국가유공자라고 하는데요. 이 유공자라고 한다면은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일이든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본인이든 자녀, 손자녀 분들이 어디까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분을 살펴봤을 때 일단 종류를 먼저 좀 아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너무 과정이 다양해서 세부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는 독립유공자 분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전쟁 때 해외로 파병을 가든 이런 참전용사 분들이 계시고, 나라 일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도중에 다쳤거나 또는 이제 순직하신 경우에도 유공자로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범위가 가장 넓은 범위는 아무래도 독립유공자 분들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자녀분들이시거나 또는 손자녀 분들이 계시다면 손자녀 분들까지 해서 이 교육비 관련돼서 지원이 나오고요. 확실한 거는 본인과 자녀까지는 이제 대학교 과정이든 학점은행제든 교육비가 100% 감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손자녀 분들은 해당 사항은 안 되시고요. 이제 보통 본인이나 또는 자녀까지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자녀가 대학교를 간다거나 또는 성인이 돼서 또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사이버 대학교든 학점은행제든 교육과정을 준비를 하고자 하신다고 했을 때 요거를 본인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를 보훈처에 직접 확인을 해서 교육비가 면제되는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그것도 알아보시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참전용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6.25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은 본인이나 이제 자녀분들 혹은 손자녀까지도 대학 수업료 면제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워낙 좀 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겪었던 전쟁통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분들이 또 주의해야 되는 사항으로는 이전에 영상으로도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사실 세터민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있는 것들이 좀 기준점이 있어요. 직전 학기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세터민은 어떻고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터민 같은 경우에는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일 경우에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 학기에 수업을 들었을 때 내 성적이 70점이 넘지 않는다, 다음 학기부터는 수강료를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 돈으로. 네, 맞습니다. 국가유공자도 방금 세터민과 동일하게 대학교 성적처럼 100점 만점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넘겨주셔야만 다음 학기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국가유공자분들도 그렇고 세터민 분들도 그렇고 실제 대학에 입학하신 경우에는 이제 불가능하지만 학점은행제나 이제 사이버 대학교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편법이 있죠. A 기관에서 듣다가 여기서 성적이 안 됐는데 다음 학기에는 다른 기관으로 들어버리시면 또 추가 지원 또 받으실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 공부를 직접 하시는 거겠죠. 이제 지원 받는 만큼. 이렇게 해서 이제 세터민하고 국가유공자 관련돼서는 내용을 전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평생교육 이용권이 이미 시작된 곳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서울을 좀 전에 이제 촬영 전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 서울은 아직 공지되거나 시작된 점은 없고요. 3월이 되면 그때에 공지사항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작년에 이어서 평생교육 이용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3월 달에 공지 올라오는 거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